머신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는 네. 그 머신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 또는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리스타들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던 게 대회의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통 회사가 피드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영이 돼서 다음 모델이 나올 때. 안녕하세요. 커피그래피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가장 핫한 에스프레소 머신이죠. 네, 이제 매버릭에 대해서 네. 알아보라는데, 네. 저번 달에 매버릭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있을까요? 네, 제가 약 4개월간의 테스트가 이제 끝나고 네네. 원래 저희가 사용하던 블랙이글하고 다시 교체돼서 네. 돌아왔습니다. 매버릭이나 블랙이글 엠버서더는 아니시죠? 아니,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고 내돈내산. 4개월 동안 이제 매버릭을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네, 매버릭은 이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영상에서는 이 매버릭 머신이 이제 출시될 때까지 지주사의 역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먼저 매버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머신 또는 다른 모델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됐냐면, 네, 어느 회사건 간에 머신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는 네, 그 머신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 또는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회사건 간에 갑자기 새로운 모델이 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지금 현재의 머신을 알아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네. 아우렐리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머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우렐리아가 이제 만들어진 개발 배경이나 네. 이런 과정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우선 노바 시모넬리라는 회사는 아우렐리아 머신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정도로 아우렐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게 세계대회 공식 머신 채택이 되면서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건데, 아우렐리아라는 머신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요. 사실 시대상을 반영하거든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거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리스타들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던 게 온도였거든요. 네. 물 온도의 안정성. 그게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선뜻 잡아내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때 당시 기술이 한계가 있었다면 방식의 차이였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물리적인 물의 흐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만들어진 게 아우렐리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던 원보일러 시스템에서 물 온도의 안정성을 잡아낸 최초의 회사인 건 맞죠? 네. 원보일러도 그룹, 스팀, 온수까지 다 안정적으로 그거를 처음으로 밸런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배경을 좀 알게 된 거는, 아우렐리아가 이제 선택했던 것 중에 중요했던 게 그룹 헤드. 그 당시, 지금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현존하는 최고의 무거운 그룹 헤드였어요. 그래서 무겁다라는 말은 열 손실이 적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 보존이 잘 됨으로 인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밸런스를 맞췄던 회사죠. 그게 사실 그 그룹 헤드가 네. 아우렐리아에서 블랙이글까지 이어지게 되긴 해요. 그럼 시모넬리에서도 그룹 헤드를 이렇게 따로 제작해서 자체 제작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흔히들 아는 게 그룹 헤드가 261 헤드를 쓰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261에서 사용했던 그 디자인과 방식을 특허가 풀려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차용을 하는 거지, 지금 페이마 261에서의 그룹 헤드를 쓰는 거랑은 또 별개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E61에서 했었던 방식의 디자인과 그 안에 있는 인퓨전 방식이라든지 그거를 응용한 버전.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표현되는 게 E61 그룹 헤드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E61 그룹 헤드랑은 다른 거예요. 오해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긴 하죠. 지금은 프리 인퓨전 되는 기능이 있는 그런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 네. 신문헬리사는 프리 인퓨전 기능은 언제부터 좀 개발이 되기 시작했나요? 뭐 그게 되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008년, 9년 정도에 사실 해외 바리스타 커뮤니티에서도 프리 인퓨전에 대한 관심이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던 시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프리 인퓨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회사의 방향성에 따라서 네. 그룹 헤드로 물이 유입이 되는 거에 지글러라고 하는 조그만한 하나의 제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물기를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들어가면서 이제 더 천천히 구바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인 게 이게 SIS, 그래서 소프트 인퓨전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사실 아우렐리아의 핵심이었죠. 그게 지금의 블랙이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추출이 잘 되는 머신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 거죠. 그래서 조절자는 그냥 네. 유량 조절로 이렇게 하나로 보면 되는 거죠. 소프트 유량이 조절되지는 않고요. 네. 구바라고 하는 게 사실 펌프에서 만들어지는 압력이잖아요. 아, 네. 펌프에서 만들어지고 그룹 헤드까지 구바가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게 SIS의 핵심이었어요. 펌프에서 전달되기까지 약 2번의 압력이 전달되는 걸 좀 늦춰주기 위한 방패막이 같은 게 있는 거죠. 방파제 같은 게 있어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막아주고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머신 중에 구바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제일 좀 천천히 올라가죠. 7, 8초 정도. 그 7, 8초 동안 커피 퍽이 잘 적셔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원리를 응용한 게 결국은 블랙이글 시스템이에요. 고유 시스템이죠. 아, 그게 아우렐리아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네, 시스템. 아우렐리아에서 이미 그 기능은 있었어요.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렐리아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그게 첫 WBC 스폰 2009년도에 가장 큰 이슈기는 했어요. 그 머신이 아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네. 커피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서로 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바뀌냐, 이 머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라는 거에서 굉장히 정보가 많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때 발전되는 계기가 됐긴 했죠. 네. 요즘 뭐 하이엔드 머신들은 다 거의 대부분 멀티보일러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신문헬리사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그게 대회의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WBC 말씀-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원보일러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팀의 압력으로 물 온도를 제어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대회용 버전은 물 온도, 보일러 안에다가 PID를 처음 이제 장착을 해서 네. 스팀 보일러 안에 있는 물 온도를 제어하는 걸 선택을 했고 네. 그때 당시에 2009년에서 2011년도까지는 아우렐리아 기본 버전이 대회 공식 스폰이었고 네. 12년도에 머신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때 처음 이제 멀티 보일러가 등장을 하죠. 네, 시모넬리에서 나온 아우렐리아 T3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고 그 시스템이 지금 블랙이글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2009년에는 대표님도 국가대표 바리스타이셨고 세계대회에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네. 대표님도 혹시 뭐 피드백을 말씀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대회 전에 네. 아우렐리아 처음 쓸 때 피드백을 했었는데 네. 그게 대회용에 일부 적용이 됐었어요. 어떤 말씀하셨나요? 피드백. 그때 당시에 포터필터 내부의 테프론 코팅이라든지 그게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관리나 이런 게 편하니까 네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힘들다고 하더니 대회 공식 머신에 이제 반영이 됐더라고요.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조사의 발전을 약 이바지하시는 느낌. 이게 먼지 같은 먼지 한 줌 정도 오. 이바지를 한 건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만 얘기한 건 아닐 거야. 아마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바리스타들이 원하는 공통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터필터 내부의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 사용하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테프론 코팅이 좀 뭐랄까 주목받던 시기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쟤 무슨 소리 하나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테프론 코팅이라고 하면 거의 신문물 같은 시대였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추출되는 걸 눈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 바리스타들이 또 이렇게 성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라이트가 들어가요. 아, 라이트. 네, 라이트 기능을 넣어달라라고 해서 또 라이트 기능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엄청나게 대회 숨은 기능이겠네 이게. 굉장히 바리스타들하고 머신 회사하고의 관계가 되게 좋아져요. 저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공장을 갔을 때도 네.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 게 좋겠냐, 뭐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다음 머신이나 다음 모델을 출시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죠.